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어, 화요일 시장 다들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일단 화요일은 미 증시가 휴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선물만 좀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어, 장 초반에 소폭 시장이 밀리기는 하였으나 네 결과론적으로 양 시장 다 종가 고가 마감이 되면서 이번 주 월, 화 굉장히 시장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시장 다 상승 종목 수가 많은 흐름 속에서 뭐 원달러 환율도 1230원대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고점 구간에서 보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이런 부분이 외국인으로 하여금 국내 증시를 이제 매수할 수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이 환율이 좋은 이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네 양호한 부분이고요. 기존의 시장에 나와 있던 악재들을 본다면은 이게 이제 악재는 여전히 많지만은 이러한 악재들이 신선하게 작용을 하지 않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를 위험선호로 바꿔주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상승의 트리거는 분명 목요일 미 증시의 엔비디아가 만들어 주었고 엔비디아 이후에 나오는 모두한 경제 지표들은 시장의 전망은 나쁘지만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시장은 단기 반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의 주식시장 귀환과 중국 봉쇄 해제 기대감 및 경기, 즉 제가 말하는 이 경기 단기 바닥이라는 말은 중국 시장을 의미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요. 경기 단기 바닥 탈피 신호, 또한 미 증시 견조한 상승 조정, 국내 증시 단기 상승 랠리를 이어갈 전망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미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 먼저 미 증시 한번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장 초반에 당연히 상승에 따른 뭐 약간의 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다 소화를 하고 올라왔다 정도로 저는 미 증시를 해석을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든과 파월의 이 면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특별한 의미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추가가 된다면은 내일 오전에 한번 봐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오늘은 뭐 그냥 시장 견조한 상승이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그냥 시장을 생각을 하시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면 될 것 같네요. 뭐 S&P 500 관련해서도 특별하게 뭐 종목군들 뚜렷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많이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견조한 흐름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미 증시를 보면 될 것 같고 아마 목요일 날 국내 증시 시작할 때 더 좋은 모습에 미 증시의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미 증시가 빠지면 국내 증시가 더 잘 오르는 모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목요일 시장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네요. 자, 연 이틀 상승 종목수 많은 그런 시장이 연속되고 있고 특히나 금요일 날은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외국인의 1조 가량의 이 코스피 시장 대량 매수가 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은 일단 환율적인 부분에서 안정화되어 있고 외국인들로 하여금 국내 증시에 유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라는 게 가장 유의미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장 막판에 급격한 외국인의 수급이 유입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월말에 대한 리밸런싱 자금이 일부 편입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호가에 거의 뭐 5천억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1조가 들어왔지만은 1조가 들어왔지만 한 5천억 정도가 순매수 부분에서 유입이 됐고 월말 리밸런싱을 세게 들어왔구나 정도로 해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코스닥 코스피 오전에 시황을 보면은 당연히 오전 시장은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좀 했어야 되는데요. 당연히 중국의 제조 PMI가 어제 발표가 나는데 시장에서는 우려감이 1차적으로 나오죠. 제조 PMI가 여전히 좋지 않을 것이다. 또 코로나로 인한 상해 봉쇄와 북경 봉쇄 등등이 이러한 제조 기반의 종목군들로 하여금 불안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등등의 우려감이 장 초반에 분명히 하락 물량을 쏟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 이런 구간이 저는 여전히 매수 구간에서 시장을 대응했으면 좋았던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차피 중국에서 제조 PMI가 나쁘게 나오는
그거는 기정사실이었고요. 50을 넘어가면 경기가 화랑 국면이고 50을 하회하면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봉쇄를 했기 때문에 50을 넘어가는 것은 어려운데 일단은 이 PMI 지표 또한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네, 봉쇄 기간에도 불구하고 좋게 경제 지표가 나왔다라는 점은 여타 뭐 미 증시, 국내 증시 할 거 없이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재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의 단기 바닥 국면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6월 달부터 시작되는 상해 봉쇄 해제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지만은 여전하지만은 그런 부분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많이 없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시장 이어서 미국 시장은 다우지수는 8주 연속 하락을 했으며 나스닥은 7주 연속 하락을 이겨내고 지난 목요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이후 바닥을 탈피하며 상승의 전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며 하락 추세에서 단기적으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며칠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금일 미 증시는 약간의 조정은 상승을 위한 발판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금일 선거일 휴일을 아주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걱정, 우려 1도 없는 흐름이고요. 중국의 PM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장초반 약간 흔들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나쁘게 나와도 좋게 나와도 시장에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화요일 시장은 무리 없이 끝날 확률이 매우 높았던 시장이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또한 8월까지 640조 인프라 투자 조기 집행 명령 등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6월은 본격적인 봉쇄 완화가 시작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시장을 악화시키는 큰 재료는 요 근래 특별히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와 뭐 미국과 혹은 나토와 전면전을 하지 않는 이상 뭐 시장에 악재가 있을까요? 또한 뭐 금리를 0.5% 인상을 한다라는 기정사실에서 갑자기 1%씩 막 올릴 일이 발생할까요? 또한 뭐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뭔가 일이 터질 일이 발생할까요?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낙폭을 키워놨기 때문에 시장에 호재는 없지만은 악재의 강도가 현저하게 시장 투자자들 입장에서 낮아졌구나 라는 인식이 계속 퍼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인식이 모든 투자자가 느껴서 안전하다 라고 느꼈을 때가 단기 이 베어마켓 랠리의 이 마감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긴가민가한 그런 시기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불안에 등을 타고 주식이 올라가는 시점이고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이 불안이 느껴지지 않고 더 갈 거야 라는 희망이 느껴졌을 때가 아마 단기 상승의 이 꼭지점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약간의 여전히 불안함이 존재하는 불안의 등을 타고 올라가는 시장의 흐름이 연속될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고 너무 확신이라고 해서 뭐 모든 걸 다 때려박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만이 이런 악재가 많은 시장 속에서 종목을 그리고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장에서 뭐 악재에 대한 우려에 대한 그런 글들을 너무 많이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글들이 오히려 내가 시장을 대응함에 있어서 공포와 불안 속에 매수를 못하고 시장에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불안보다는 희망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시황에 대한 강조를 좀 더 많이 드리는 내용입니다. 자, 미 증시 보면 목요일 엔비디아의 실적과 함께 상승 전환의 트리거가 발생을 했고 금요일 국내에는 환율이 급락을 했죠. 금요일 종가 이후에. 그리고 월요일부터 나온 추세 전환에 이어 5월 31일 기관 외인의 리밸런싱 과정 속 오랜만에 외국인의 1조 매수, 이 1조 매수의 귀환은 긍정적인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또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디까지 상승할 것이며 언제까지 상승을 이어갈 것인가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지속적인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 말은 뭐냐?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가 있다면 이 종목 섹터만 주구장창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2차 전지, 내일은 뭐
반도체, 모레는 친환경, 그리고 언제는 또 리오프닝, 게임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어렵다. 그냥 레버리지를 사서 일정 구간 뭐 시간을 짓이기면서 조금 단기적으로 10% 정도 수익을 보시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아주 소수의 제한적인 종목군들이 강세를 이어가기 때문에 아예 시장에 소외가 안 되려면 그냥 시장을 사버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은 금요일부터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충분히 기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아직도 생각이 듭니다. 자, 원달러 환율 하락과 코스피 우량주의 외국인 매수세를 보면 코스피의 하락과 외국인 그리고 환율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이로 인한 외국인의 바스켓 매매 전략에 있어서 대형주 매매하는 투자자들은 힌트를 얻어야 되겠죠. 바닥권에 깔려있는 우량주들 굉장히 많은데 지금부터는 그런 우량주들을 잘 추스려서 하나하나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죠. 뭐 우량주라고 하면 시가총액 뭐 1조, 2조 이상 되는 비싼 종목군들에서 단기 바닥을 친 종목군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하나 들고는 있는데 이런 종목군들을 대폭 추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친환경 관련 섹터 흐름이 EU의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를 연말까지 90% 목표로 확정을 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올라가는 국제유가 그리고 원유 금수 조치 등이 향후 유럽의 이 친환경 투자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화요일날 이 풍력과 태양광 섹터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가의 상승 속에 지속적으로 계속 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풍력보다 좀 더 빨리 설비 투자가 가능하죠. 그런 부분이 연말까지 이후에 이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안에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시장의 조정 혹은 종목의 조정이 있을 때 충분히 마이너스권에서 지속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 이 세력주 뭐 SDN이라든지 신성 ENG라든지 현대에너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세력주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이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뭐 일정 구간 지지와 저항을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NNF, 에코프로 BM이 일단 시장을 리딩하고 있죠. 어제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2차전지 소재 섹터가 주도주고 2차전지 소재 섹터가 시장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LNF 관련해서는 2,500억 가까이 그리고 수량으로 보면 100만 주가 다 나왔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는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물량을 사실 개인들이 많이 받았지만은 시장에서 외국인의 뚜렷한 이탈 흐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네 2차 전지도 여전히 강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 LG화학이 이 소재 기업으로의 전환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LG화학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LG화학도 더 이상 화학이 아니라 2차 전지 소재 업종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양극재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고요.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된 원인불명 간염 투창에 이어서 간염 섹터가 시장을 좀 키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지속된다라는 이슈가 시세를 좀 끌고 가고 있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곡물 재건 섹터 이 순환매를 돌리고 있죠. 아무래도 곡물이나 해지는 그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건 쪽이 이제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이나 이쪽도 네, 순환매를 타서 단기 트레이딩 영역에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수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먼저 해외 증시 간단하게 보면 자, 미 증시 나스닥 보면은 주봉으로 봤을 때 하락 파동이 완성이 됐죠. 주봉으로 봤을 때 1, 2, 3, 4, 5 하락 1, 2, 3, 4, 5 네, 일단은 하락 파동에 엘리어트 파동이 완성이 됐습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완성이 됐고 이 안에 소파동이라고 하죠. 소파동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소파동으로 A, B, C 파동이 되고 올라가서
이 직전 고점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빠졌기 때문에 대칭 하락. 그래서 전반적으로 네, 하락의 기준점 다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 상태에서 나스닥이 조금 더 밀리더라도요. 일봉상에서 조금 더 밀려서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주봉상 쌍바닥을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저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미 증시도 단기 낙폭을 만회하고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장 우려할 부분이 많이는 없어 보입니다. 단기 반등의 강도가 과거처럼 0.5까지 올라올 건지 아니면 0.382까지 올라와서 마무리될 건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봉 기준에서 그래도 13,000포인트까지는 단기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저는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 크게 우려할 부분이 많이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국내 코스닥도 이 구간이 단기 박스권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어제가 월요일이 단기 박스권 상단이었고 오늘은 박스권을 완벽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 단기 박스권이라면은 다시 관성에 의해서 이 고점까지 트라이하는 모습이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갈 것 같고 여기서 좀 밀리더라도 이 아래에 있는 이 5일 이평선이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를 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 긍정적인 부분에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대형주들 먼저 볼게요. 네이버가 연 이틀 조금 바닥권에서 반등하는 모습. 그러니까 코스피 우량주 단의 종목군들이 최근 많이 빠졌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에서 다시금 좀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 긍정적이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G화학 관련해서 LG화학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빠져서 이런 구간에서 일단 좀 올라온 거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구간에서 완전히 추세를 바꾸고 시장에서 양극재 즉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의 탈바꿈이 되는지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박스를 만들면서 올라갈지 그래서 LG화학도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연기금의 누적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게 좀 해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어찌됐든 올라갈 거고 LG에너지솔루션도 흐름이 나쁘지 않죠. 이 박스권을 과연 돌파하고 올라갈지 지금 외국인의 수급 그 다음에 기관의 수급 개인의 매도세 모든 걸 보면은 수급적으로는 코스피 우량주 단에서는 제일 좋은 흐름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 놨는데 이 구간이 돌파가 된다면은 뭐 비록 시총은 좀 비싸지만은 돌파가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또 올라가는 흐름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 종목단에서는 지금 수급이 굉장히 센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2차전지 관련해서 LG 이노베이션 또한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 밀렸던 이런 음봉 구간을 회복하려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비해서 그리고 삼성 SDI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 올라가고 있는 2차전지 셀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기본적으로 국제유가의 상승과 더불어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이 박스권을 탈피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 종목 또한 이 구간을 쉽게는 이제는 깨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된다면은 단기적으로 25만원 언저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태양광 종목 보죠. OCI 목요일날 추가적인 시세를 좀 주었죠. 네, 지금 엔벨로프 구간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중간에 밀린다면 언제든지 잡아야 된다라고 강하게 생각이 드네요. 금요일날은 하나솔루션이 훨씬 좋았는데 하나솔루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하나솔루션 우가 네, 단기과열 상태에서 시가부터 위로 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좀 나왔죠. 시가부터 오전에 9시 30분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나머지 태양광 섹터가 동반해서 급등을 해버리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하나솔루션 우가 단기과열이었고 SDN이 단기과열 지정 예고가 떠 있는 상태였죠. 그 다음에 대장주가 신성 ENG였어요. 그 다음 대장주가, 그리고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던 종목이 신성 ENG였는데 시장의 대장주가 약간 바뀌는 모습이 금요일날 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금요일날, 그러니까 화요일날 저도 좀 아쉬웠던 게 이 태양광 쪽만 보고 이 풍력 섹터라든지 이쪽 sek터를 관심 있게 지켜보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죠. 적어도 9시 10분 때만 봤더라도 이쪽을 이렇게 편승을 좀 했을 건데 너무나 빨리 움직이고 하는 바람에 이쪽 그 풍력 섹터를 금요일 날은 좀, 화요일 날은 보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태양광 쪽에서 이 대장이 바뀐 종목 신성 ENG를 좀 대응을 했었고요. 사실 어제 S에너지를 좀 종가에 사다가 다 팔아버렸죠. 종가에 사다가 다 팔았는데 그 관점이 뭐냐면 이 단기 과열에 의한 대장주 순환을 조금 생각을 하고 봤었었는데 그 대장주 순환이 신성 ENG로 붙었다라는 판단 하에서 돌파로 좀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 구간에서 돌파에 사서 한 50% 팔고 나머지 판 거 추가 매수해서 위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밑에서 좀 잡았는데, 요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오전에 빠르게 올라간 섹터에 눌림이 잘 나오지 않더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과거 같으면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간 종목은 올라가서 어느 정도 눌림 이후에 재차 상승을 한다든지 하는 흐름이 보여지는데, 요즘은 오전에 강한 종목 죽이고 새로운 섹터의 상승이 나오고 그쪽으로 돈이 쏠리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종목군들의 눌림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유의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전지 섹터 이제 좀 보면요. LNF. 자, 오늘까지 화요일까지 해서 이 수량으로 봐야 되는데요. 얘는 수량으로, 자, 정확히 969만 주가 매도가 됐죠. 기타 법인에서.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물량은 3만 주가 남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버행 이슈는 다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이 파는 이 매도 수량 안에서도 일단 바닥을 잡고 의미 있는 구간에서 좀 끄집고 올라왔는데, 다시금 신고가를 갈지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매물벽에 부딪힐지 이제는 주의 깊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일단은 오버행 이슈는 끝났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다중바닥을 찍고 일단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거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10조 이벤트를 만든 이후에 뭔가 뭐 좀 이슈가 돼서 좀 밀렸다가 파바박 하고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보였던 모습이라 LNF 또한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에코프로 BM도 6월 달에 있을 무상증자 이슈가 있죠. 무상증자를 이번에 300%를 하기 때문에 세게 무상증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언제든지 신고가를 만들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밀렸을 때 일단 2차 전지는 양극재 위주로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 이슈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진 홀딩스가 월요일 날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량을 터쳤는데, 이런 구간이 돌파가 나오는 시점들이 굉장히 좋은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장중에 이 포스코의 인수전 참여 가능성에 대한 기사가 좀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좀 불러 일으켰던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상한가가 났을 때는 일진홀딩스가 PI 첨단 소재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상한가를 한번 갔었었는데, 그러한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시세가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오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원님들한테 제가 굉장히 의미 있는 설명도 많이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 설명에 의해서 매매를 좀 진행도 했던 종목이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종목은 의미하는 바가 좀 많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어제도 약간 돌파로 좀 들어왔다가 오늘 오전에
이런 구간에서 돌파할 때 뭐 짧게 좀 먹고 여기서부터는 비중이 좀 많이 들어가서 분할로 정리하고 정리한 만큼 위에서 사서 네 나머지는 그냥 익절로 좀 빠져나왔던 종목이고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 네 분봉으로 봤을 때 사실 여기는 명확하게 돌파 자리죠. 그러면 이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돌파 자리에서 이런 구간은 의미 있는 네,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사실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이 봉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 봉이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음봉으로 꺾여서 내려오면은 3분봉상에서 헤드앤숄더가 완성이 되고 주가는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그대로 꺾이게 되는데 이런 자리에서 지지가 됐을 때 한 15분봉에서 흐름을 지켜보면은 지지가 되고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 3분봉에서는 파동을 따졌을 때 이게 1차, 2차, 3단 파동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중기 분봉으로 봤을 때는 상승 1파 뿐이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래서 강력한 종목은 네, 중기 분봉을 보면서 지지와 저항이 돌파된 이후에 이 파동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파동으로 보면 1, 2, 3, 4, 5 A, B, C인데 이 C 파동이 나왔다 했을 때 이런 지점을 깨면은 무조건 매도가 답이죠. 그래서 제가 매도를 했던 구간도 이런 구간에서 잘라내버린 이유가 이 하락 파동에 연계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거는 뭐 종목에 대한 이야기고요. 일단은 일진홀딩스 6월 달에 이제 매각 본입차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진 머티리얼즈 매각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여전히 남을 가능성이 많고 금요일날 거래대금도 화요일날 거래대금도 3천억이 넘게 터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은 가져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는 했지만은 아직은 이 윗구간에 매물 소화가 있고 일정이 남아있는 관계로 언제든 좀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밀렸을 때 눌림 매매 대상으로 삼고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이 좀 한번 밀릴 때 너무 좀 과도하게 밀리는 성격이 좀 많은데요. 이런 악성 매물대를 일단 돌파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게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곡물 관련주 한번 보죠. 한일사료. 거래대금을 많이 터쳤는데 한일 사료가 이 지점을 돌파를 하고 올라간다면 나머지 사료 섹터들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일 사료가 못 올라간다면은 나머지 사료 섹터가 다 저는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료 곡물 관련해서 저는 단기 고점이 단기 상투가 다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대주산업도 최근에 대장주로 치고 가면서 강했죠. 예, 삼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료 섹터 특별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해인 다스코가 최근에 대장으로 좀 치고 갔었는데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데모가 장중에 굉장히 치고 올라갔었고 오후에는 KH 건설이 좀 강하게 올라갔죠. 일단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좀 빠졌고 단기과열 지정이 되지 않았더라면 상한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재료적인 부분을 발생을 시켰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이 재건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이 무한 순환매를 돌리고 있고 재건 이슈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계속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해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센 편이죠. 매집봉 이후에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해인을 필두로 계속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도 해인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많이는 못했는데요. 최근에 지금 종가 위주로 매매를 조금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가 무렵에만 지금 좀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종가무료만 보고 있고 며칠 이러한 박스권을 좀 만들고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해인, 뭐 KH 건설 이쪽 그러니까 해지보다는 네, 재건 위주로 종목군들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KH 건설도
매매는 했었는데 이 윗구간까지 기다리려고 봤다가 마지막에는 물량을 여기서 개미 털리듯이 물량을 다 뺏겨 버려 가지고 그냥 윗구간에서 전부 매도를 했습니다. 못 버티고 위에까지. 이 구간이 무려 10%인데 좀 아쉽기도 하고요. 이 구간이 아마 10% 정도 될 거예요. 이 구간이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이런 종목군들 좀 봤고, 자, 폭력 관련해서 지금 바이든 이슈와 미국 폭력 이슈가 동반해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대한전선 상당히 강한 종목이죠. 지금 대한전선이 이게 이때 만들어졌던 이 파동, 그리고 수렴 이후에 만들었던 이 파동, 그리고 1조의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이 구간을 한 번 더 트라이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다시 또 관심을 좀 가지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최근에 만들어져 있던 이날에 몸통 구간, 종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한 차례 더 이 윗구간까지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오는지 목요일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물량은 일부는 좀 종가에 재편입을 해서 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네, 이 종목은 매매를 많이 했죠. 이때부터 이때도 했는데 표시가 안 되네. 날짜가 지나서 매매는 굉장히 많이 한 종목 같아요. 그래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 위주로 매매를 하고 있고, 네, 일단 종가에 일부 가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구간, 네, 의미 있는 기준봉의 종가를 일단 몸통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신고가를 만들지 목요일날 시장에서 체크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 밖에 마지막으로 효성 TNC라든지 지금 바닥권에서 이 우량주단의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효성 TNC도 그렇고 효성 첨단 소재, 그리고 코오롱 인더와 같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죠. 이런 종목군들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오는 우량주들 바닥권에서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한번 찾아서 정리를 하시고 보시면, 네, 이번 시장에서 그렇게 수혜받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도 이 구간이 단기 박스권에서 또 올라오는 구간이죠.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신고가를 터치하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지만은 또 이런 구간까지, 네, 많게는 10% 상승 여력이 있겠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정 시장이 어렵다면 차라리 레버리지를 공략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일은 선거일입니다. 다들 소중한 한 표, 네, 잘 활용하시고요. 네, 카페에서 라이브 방송 회원 받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 활용하셔서, 네, 가입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